안녕하세요. 교쌤입니다. 저는 뜻풀이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뜻풀이 수업이란 뜻을 풀이하는 수업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이론을 공부할 때 어떤 그 용어에 대한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용어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뜻풀이 수업이 중요하고 뜻풀이 수업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풀이 수업이란 아이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용어, 문장, 문단의 뜻을 풀이하는 수업을 말해요. 자, 근데 뜻풀이 수업이 왜 중요할까요? 자, 뜻풀이 수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2023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지를 들고 왔습니다. 자, 제가 전공을 물리로 했기 때문에 물리원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1, 2, 4, 5번이 적어져 있죠. 사실은 문제지의 맨 첫 페이지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죠. 자, 우선 여기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전자기파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자기파. 전기도 있는 것 같고 자기도 있는 것 같고 파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다 합성이 된 단어 같지요.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찾아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어원을 고민해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론이나 문제풀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자기파를 이용한 예를 그다음에 나는 진동수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진동수는 도대체 뭘까? 진동수 주파수 그냥 들어본 거지? 아주 익숙한 단어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내가 찾아보거나 그걸 설명해주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대충 이건 것 같아 라고 계속 이제 우리 뇌 속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것 같아 저건 것 같아 계속 그렇게 문제를 읽다 보면은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기파, 진동수, 분류 이런 단어들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뜻을 모두 다 풀이를 해준 후 이론과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4번 문제도 물질의 이중성이 나와 있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면 알긴 알죠. 근데 그게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말해보라면 물질? 그냥 형태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머뭇거리던가. 그래서 내가 이 뜻을 잘 알지는 못하구나를 아마 누군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물질이란 뭐야? 그러면 딱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중성이란 뭐야? 그러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이러한 그리 많은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제가 전공을 물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물리를 먼저 보여드렸고 기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과목이 국영수이기 때문에 수학을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수학시험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용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요것의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에 값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값, 수 이런 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가 도대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 문제 봐봤을 때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요. 이거 다 알죠? 자, 공비는 R이죠. 근데 공비가 뭐야? 그럼 R 뭐 같은 계속 곱해지는 거를 수를 R이라고 하고 그걸 공비라 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공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걸 자기가 정확히 대답할 수 있으면 내 생각 속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용어의 의미를 따져보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좀 늦었지만 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대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대 물리교육대학원 석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으로 현장에 있다가 이제 삼형제의 엄마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아들이 3명입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그리고 주변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제가 제 석사학위 논문이 기억이 났어요. 제 석사학위 논문이 과학뜻풀이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용어 개념에 대한 효과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뜻풀이 수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석사 논문이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유인물 자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학습을 했고, 그때 그 처치의 전후를, 그리고 처치를 했던 집단과 안 했던 집단의 차이를 다 이제 살펴보았던 시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량이라는 거는 옮길 운, 움직일 동, 헤아릴 양 이런 식으로 그 용어가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옮길 운 또는 움직일 운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량을 운동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물리량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용어의 대부분은 거의 다 한자어예요.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면 사실은 용어의 뜻을 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충격량. 충격량은 부딪힐 충, 부딪힐 격, 헤아릴 양이거든요. 그래서 충격량은 막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도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부딪힌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물체가. 그러면 이렇게 부딪힌다. 뭔가 만나야지 충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한자의 뜻을 잘 해석하자면요.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용어 정리예요. 에너지는 에르곤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얘는 그리스어의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나 라틴어의 를 기본으로 해서 영어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영어는 그리스어를 통해서 그 에르곤을 통해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봐보면 에르곤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가지고 있다,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온 용어지만 그 영어 또한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체적인 에너지의 그 용어를 다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용어의 뜻을 설명할 거예요. 자, 운동 에너지는 운동 아까 봤잖아요. 옮길 운, 움직일 동.
옮기는,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게 영어로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키네인. 이게 바로 움직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요. 이것도 그리스어, 키네인이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자리 위 둘치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이제 위치했을 때 가지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초4니까 과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63층에 있는 책이 에너지가 높겠냐 아니면 1층에 63피팅에 1층에 있는 책이 에너지가 높겠냐 라고 물어봤더니 에너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따지면 63빌딩의 63층에 있는 책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에너지는 꼭 보여지고 움직여져야지만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리 위 둘치.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이제 위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예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포텐트,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지금 움직여지진 않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죠. 여기 있는 포텐츠라는 뜻은 뭐 할 수 있는 뜻이고 얘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기원으로 해서 이제 많이 생성이 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저희 논문은 이게 뭐 아이들을 통제 집단, 실험 집단으로 나눠봤을 때 그런 어떤 문제로 이렇게 아는지 모르는지 평가를 해봤을 때 이제 사후에 훨씬 더 그 실험 집단의 정답률이 높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제 사전에 이제 에너지의 기준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해봤을 때도 통제와 실험 집단의 그 정답률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후에 이제 살펴봤을 때도 정답률이 훨씬 높죠. 훨씬 높아졌죠. 실험을 해봤을 때. 그래서 그런 그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초등학교 과정의 뜻풀이 수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시겠죠? 자, 교과나 단원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이점은 무엇이냐면요. 개념 확립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용어 개념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배우고 있고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고 그러면 이 문제나 아니면 그 개념을 아는데 굉장히 쉽겠죠. 그다음에 유형 파악의 용이에요. 이 문제 자체가 파악이 되고 이 개념 자체가 파악이 되면 아 이거는 어떤 것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거는 3번과 이제 연관이 있죠. 유형 파악은 사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자의 마음까지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아이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의지가 정말 중요해요. 저도 저희 아이를 막 억지로 공부시키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도 생각이 있고 어떤 한 인간을 집착적으로 일부러 공부를 시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뜻풀이 수업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엄마는 던져볼 수 있어요. 야 이런 수업이 있는데 너 한번 해볼래? 그래서 싫어? 좋아? 어때? 뭐 괜찮은 것 같아 엄마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적절히 대답을 하고 아이가 오케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계획을 얘기하자면 계획은 1학년, 2학년은 뜻풀이 수업을 엄마표 수업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뜻을 제가 정확히 이렇게 이거는 이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이들의 집중력은 굉장히 짧죠. 특히 1, 2학년에.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래서 1, 2학년엔 엄마나 아빠분들이 이것을 들어보시고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학년 이상은 제가 수업을 한 걸 그냥 들을 수 있게 바로 학생 수업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영상들은 블로그와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아마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믿고 한번 뜻풀이 수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